돈이 되는 이슈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IS의 이지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입니다. 네옴시티의 8조 5천억 원 그린수소 공장 추진. 수소주 신재생 주도주로 도약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사우디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가 내일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슈 체크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네옴시티의 한국의 공기업과 민간기업 5개사가 이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공장 건설과 운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삼성물산이 이 사우디 국부펀드와 함께 MOU를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39만 6,694제곱미터 규모의 그린수소 암모니아 생산 공장을 짓고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건설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그리고 연간 생산량은 120만 톤, 협약 액수는 65억 달러, 하나로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빈살만의 방안에 맞춰서 8조 5천억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핫키워드는 단연 또 네옴시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건설 MOU 체결이 시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네옴시티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시장의 모멘텀으로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많이 부각되었고,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를 본다면 한 9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첨단 산업단지와 여기에 관광벨트까지 크게 이 세 가지 축을 건설하는 건데, 전체적인 건설 규모가 한 670조 이상, 우리 돈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큰 규모의 대규모 발주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기대치가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 주가들의 등락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암모니아, 수소 암모니아 관련돼서 MOU를 체결하기 전까지 사실 이렇다 할 우리가 대규모 거래 MOU를 체결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이슈가, 예를 든다면 뭐 건설, 토목, 여기부터 도시 기반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계, 시행까지도 주가가 다 들썩거렸는데, 실제로 체결된 MOU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이제 8조 원대로 적지 않은데, 왜 우리가 기대했던 건설이나 토목 기반 시설보다 수소 암모니아 관련되어 있는 쪽에 먼저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었냐를 본다면, 결국 이제 빈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가 촉구하는 새로운 사우디라는 것에서의 그 가지는 상징성에서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화석 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 수소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현실화해서 대규모로 사용하는 첫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소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아모니아 관련되어 있는 공장이 오히려 더 대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에너지는 사실 상당히 친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보관하거나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수소 에너지를 이동시키려면 뭐 마이너스 한 350도씨 정도의 아주 극초 저온 시설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35도씨 내외 정도로 저온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암모니아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열을 가하게 되면, 고온에 열을 가하게 되면 수소와 질소로 바로 분리가 되고 수소 에너지를 바로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탄소 에너지도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이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국가들은 이 암모니아 공장을 일단 세우게 되고, 여기에 이제 수소 에너지를 운반, 보관,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생산 시설로 삼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암모니아가 가지는 공장의 이제 상징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먼저 참여를 하게 됐다.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 삼성물산, 그리고 포스코, 이 기업들이 지금 이제 5개 기업이 MOU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컨소시엄을 잘 보시면 생산부터 그 원재료 조달, 그리고 마지막 공정까지 이제 하나에 마무리할 수 있는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 MOU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고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네옴시티에서 실제적인 그 실체가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상징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대치를 가지고 왔던 다른 섹터들, 특히 토목이나 건축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실제적인 그 MOU 체결을 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그 소문의 이슈 테마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그 시기가 지났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실제적인 MOU가 체결되는 섹터 위주로 좀 축약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OU가 체결되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내일 빈살만이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는 좀 선반영이 돼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이 다 또 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제적인 MOU 체결이 되지 않는 섹터에서의 그 추격 매수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이제 내일 그 방문을 앞두고 오늘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건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 사우디와의 건설과 관련된 계약 체결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우디가 어떤 미국과 우리와 어떤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선주문 발행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 빈살만 왕세자는 철저하게 실리 위주고 정확한 계약 위주의 그 단위를 계속해서 고집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정확한 계약 내용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신재생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안에서 뭐 네옴시티라는 재료도 있지만 뭐 개별적으로는 뭐 수소, 태양광, 풍력 같은 섹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또 눈여겨보시는 섹터가 과연 수소일지 아니면 또 태양광을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지금 현재 빈살만 왕세자의 행보를 본다면 아마 수소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가장 선두에 두고 있다라는 건 좀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이유는 지금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에서 가지는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석유, 화석 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온다는 그 상징성을 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수소 에너지가 가장 선두에 서 있다라는 부분과 태양광 관련된 부분은 꾸준하게 이슈가 좀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행보는 단연 그 수소 관련된 아모니아 공장을 비롯해서 생산, 기반 그리고 운반 시설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수소 에너지를 가장 탑픽으로 좀 보시고 이후에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차순위로 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안에서 이제 수소가 제일 괜찮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저희는 또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 수소 테마 안에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수소 테마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오고, 특히 그 관련되는 코스닥 관련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들썩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소 에너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환경 에너지에 바로 접목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생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장이나 운반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에 접근을 하실 때는 일단은 어떤 섹터가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지금 MOU를 체결한 5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보시는 게 가장 유력할 것 같고, 특히 지금 그 포스코나 한국 그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이외에도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또 다른 에너지 관련된 부분,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포스코를 일단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구체적인 혜택에 돌아가는 기업은 실제적인 계약 내용을 조금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소 관련된 중소형주 종목은 좀 접근이 어려울까요? 지금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아마 접근하실 분이 있을까 봐 오히려 빈살만 왕세자가 그 방한한 이후에 이런 종목도 급락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빈살만 왕세자 그 방한 이후에 흐름을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매수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일에 혹시나 모를 급락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중소형주는 이제 방한 일정을 보고 조금 더 길게 보고 대응을 하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널뛰는 리튬 원자재 관련주 옥석 가리기 전략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과 그리고 원자재,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주들이 올해 시장을 정말 휩쓸었습니다. 표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늘 최근에 이 거래소에서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던 게 바로 금양입니다. 리튬 관련주죠.
올해 들어서 주가 511%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삼천리도 249%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핵심 광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리튬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됐는데요. 또 천연가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관련주들을 찾고 있죠. 특히 어제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한 STX, 2차 전지 핵심 원료를 가공한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튬 가격 이제는 고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 없이 테마주로 묶여서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 증권가에서는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또 빠르게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눈에 띄는 종목이 오늘은 STX 그룹주가 아닐까 싶은데 이 섹터가 좀 STX 관련주들 지금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올해 이제 리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리튬 가격을 잠깐 보면 리튬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소재에 쓰이는 그 원료들이 대부분 코발트, 망간, 니켈 가격도 굉장히 급등했는데요. 특히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올 초와 비교를 하면 가격이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다. 작년과 대비하면 한 10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이렇게 리튬 가격이 이렇게 이제 급등함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 특히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굉장히 치열한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소재 쪽에서 중국과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양극재가 올 초부터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양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대부분 작게는 한 두세 배에서 많게 10배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특히 최근에 코스닥의 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양극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모멘텀이 웬만한 회사들한테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리튬 가격의 급등을 등에업고 금량이나 포스코케미칼 등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만큼 주가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곳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잠깐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올 초에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체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거의 이제 바닥에서 10배 정도 올랐고요. 망간이나 니켈, 코발트도 상당히 가격 상승 압박이 있었습니다. 다만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는 시점부터는 이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고, 천연가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선물 가격 그래프를 좀 보신다면 천연가스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상당히 올겨울이 힘들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8월달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한 이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고점에서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천연가스 가격과 리튬 가격의 급등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현재 급등은 가격차를 본다면 7월달 저점 이후로 지금까지 한 4개월여 만에 금량 같은 경우 6배 정도 주가가 뛰었고, 대부분 종목들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접근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STX가 상한가에 계속해서 진입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희귀금속과 관련되어 있는 정제 시설을 가운데 마련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상당히 모멘텀으로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희귀금속과 관련된 부분의 정제는 상당히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 또 이게 상당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그렇게 양호한 산업시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중남미 쪽 위주의 선별적인 산업단지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강원도도 아마 선별적으로 이런 지역성을 고려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STX 내부에서는 상당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맞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 연속으로 갈 만한 모멘텀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 정도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주가를 본다면 지금 주가가 한 3,000원대에서 지금 6,000원대로 거의 2배 이상 며칠 만에 바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추격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이고, 아마 이제 이런 정도의 흐름이면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결국은 이제 상한가가 풀리면서
급락의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섣불리 접근하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 특히 리튬이나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기업들의 추격하는 것은 상당히 증시의 흐름과 지금 이제 동떨어지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고점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STX에는 성장 모멘텀이지만 마찬가지로 주가 급등 너무 과하다. 이에 따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튬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2차 전지 양극재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쪽은 아직까지 좀 덜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양극재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올 초부터 2차전지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가 가장 유망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 업체와의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중에서는 가장 기술력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이제 올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뛰었고, 특히 중국과의 격차가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거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여전히 이런 업체들에서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밸류는 어느 정도 목에 차 있지만 주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종목에서 지금 주가의 밸류와 관련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일단은 단기간에 코스닥에서 급등했던 종목보다는 역시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는 펀더멘탈이 튼튼한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썼던 것 같은데 약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올랐고요. 이런 자리에서 집권하는 전략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들의 급등에 비한다면 상당히 덜 올랐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은 리튬 광산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포스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이 지금 보는 시각은 레벨업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너무 단기간 이익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추격하는 것보다는 한번 조정을 받을 때 눌려질 때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 안에서 포스코 케미칼 꼽아주셨는데요.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보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